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찐한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1일입니다. 네, 토요일이고요. 네, 2025년도에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준에게 제가 주주로서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제가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회사에서 뭐 한마디라도 들어주지 않는다. 요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얘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코오롱 티슈진하고 그다음에 제이시연하고 좀 비슷한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요 음봉 나온 지점, 그다음에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나와서 전고점 언저리에서 음봉 나온 지점.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위치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얘는 여기 전고점 28,350원을 막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3일에 걸쳐서 돌파를 한 다음에 내려온 흐름이어서 차트 모양은 지금 코오롱 티슈진이 훨씬 더 좋은 흐름이고요. 요날 상승할 때 제이시연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얘는 이제 그 드론 테마에 지금 얽혀 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F-35를 만드느니 드론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과 함께 드론주들 요즘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드론이 거의 뭐 게임 체인저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주가 흐름으로만 보면은 얘가 조금 더 좀 나쁜 흐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에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라인 정도에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또 계속 관찰하면 좀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래도 이렇게 쌍바닥 형태를 만들고 갔는데 얘는 조금 쌍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흐름이죠. 요런 것도 또 영향을 미치나? 요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 이런 거 하느냐? 심심하잖아. 할 게 없어.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프레스9이라는 곳에서 코오롱 티슈진 개발비 연 800억 이상 440억 유중 올해 못 갈 듯이라는 뉴스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출한 연구 개발비가 3분기까지 614억이고 2023년도 한 해 동안 623억을 지출한 바가 있는데 지난해 3분기에만 그러니까 2024년 3분기에만 614억이고 23년에는 623억인데 벌써 3분기에만 요거 이제 육박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연구개발비가 지금 800억이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형자산 취득으로 이게 이 항목이 들어간다 그랬죠. 요 그 연구개발비가 그래서 이게 지금 삼상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코오롱의 현금성 자산은 287억에 불과했기 때문에 거의 소진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한 그 유상증자 441억 하는 걸로 또 이제 버텨야 되는 상황이 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은 결과 결손금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하지만 뭐 재무적인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또 이렇게 됐네요. 코오롱 티슈진 지분율이 40.17% 코오롱이 이렇게 해서 뭐 지배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좀 내년에도 만약에 800억 규모가 넘어서는 그런 규모로 또 된다면 지금 현금 없다라고 가정하고 이 440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년에 또 한 400억 정도 돈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CRO 쪽에서 돈 들어가는 거 1000명 또 1년 동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갈까? 뭐 한 사람당 뭐 병원 왔다 갔다 하는 비용 뭐 교통비 좀 주고
그다음에 CRO 관리하는 사람들 또 돈 좀 주고 하면 얼마나 들어갈까? 감이 잘 안 오기는 합니다. 근데 한 2년 동안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한 사람당 1억씩 치면은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그럼 진짜 1억씩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왜냐면 일단 주사는 다 맞았죠. 예, 주사는 다 맞았으니까 2023년 7월에 주사 맞추는 비용까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병원에 와가지고 뭐 MRI 검사든 뭐든 이렇게 검사 몇 가지, 설문지 몇 가지 하고 다시 집에 갈 거란 말이지. 그럼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랑 밥값도 줄려나? 그다음에 요 검사비가 있는데, 이거를 뭐 2년 내내 와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3개월이면 3개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3, 6, 9, 12, 그다음에 뭐 한 18, 24, 뭐 요런 식으로 할 거 같은데, 뭐 아니면 뭐 15, 18, 뭐 20일 이렇게 한다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인데, 그럼 8번 갈 때마다 1억씩 든다 그러면 한 번에 1,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과하지 않나?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한 뭐 미국 의료비가 많이 든다 그러면 한 500만 원씩이라고 친다 그러면 1,000명이니까 한 500억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고, 이 500억을 한 번에 다 쓰냐? 아니죠. 2년 동안 나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250억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게 요 정도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아니 뭐 1,000억 든다 그래도 1년에 500억 들어가잖아.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는 한 500억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400억 정도 받았다 그러면 한 100몇 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러면 또 자금을 좀 수혈 받아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제약바이오에서 재무제표 보는 게 뻘짓이다,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업신문에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거 말고도 또 있었는데, 보시면 제약바이오 부채 비율, 평균이 81.99%, 코스피, 코스닥이 67.13%입니다. 근데 부채 비율 상위 2위에 코오롱생명과학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를 회사에서는 좀 보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쪽팔리게 이게 뭐야 이게. 그 다음에 2분기 대비 증가율의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가로는 1위에 있어요. 1위에 있습니다. 이게 모두 제 생각으로는 이거 화재 관련된 부분이 좀 있는 건가? 이게 만약에 화재도 포함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거거든요. 화재에서만 아무리 보험금으로 받는다 그래도 가령 회사에서 평가하는 손해가 30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얼마나 해줄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 해주려나? 왜냐하면 모든 시설은 짓자마자 감가상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에 맞춰서 보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처음에 300억 들여서 창고 하나 졌고 뭐 공장 하나 졌다 그래도 그게 뭐 한 20년 됐으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게. 많이 안 쳐줍니다, 보험회사에서. 그거 네가 어떻게 알아? 제가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보험회사 영업사원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또 파워포인트로 안 만들었는데 왜 안 만들었을까요? ROE라는 게 있어요. 자기자본 비율, 수익률이라 그래서 요런 게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자기자본 이익률 하위 1위에 코롱생명과학이 있습니다. 코롱생명과학이 있고요. 감소. 전분기 대비 감소 2위에 코오롱생명과학이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 감소 1위에 코오롱생명과학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적 개판 났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코롱생명과 코롱투슈진 커버한다는 놈이 왜 이런 얘기하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네가 이렇게 얘기해서 주가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뉴스에 나온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잖아. 이거를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를 빨리 개선하라고 주주들이 나서가지고 회사에 전화 걸고 난리 쳐서 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한 거야, 사실은. 왜냐면 그 인버서 사태가 2019년도에 터졌잖아요. 2019년도에 터져서 지금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일들을 했죠, 사실은. 뭐 그 재판도 계속 진행 중이었고, 뭐 주니퍼의 일본 애로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했습니다. 한 건 맞아요. 일을 아예 안 했다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 이제 모든 게 이제 좀 상황이 정리되고 있는 시점인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 보면은 미국 고관절 승인받은 지가 언제야? 승인받은 지가 언제야? 그러면 일상 정도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일상 정도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삼상이 돈이 많이 들지 일상은 돈 많이 안 듭니다. 일상 들어가서 실제 환자들한테 맞추고 뭐 이래서 결과값이라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척추 관련돼서는 미국에서 좀 입질 좀 들어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이거 관련돼서 그 소식 들어온 지가 언젠데 얘기가 없어. 얘기가 없어. 이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관련 척추 쪽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왜냐면 척추는 아예 수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미국에서 많이 관심 있어 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무릎을 살리기 위해서 고관절이나 척추 이런 거를 보세요. 이거 지금 고관절이랑 척추 관련돼서 제가 볼 땐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허 판권이 아시아 판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코오롱 생명과학은 무릎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럼 고관절하고 척추 관련된 거를 뭐 중국에 팔던가 유럽에 팔던가 뭐 빅파마랑 뭐 딜을 하던가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냥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웃긴 건 뭐냐면 무릎을 지금 우리가 D모드를 겨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뉴스에 D모드 판정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 D모드 판정이 뭐냐면 무릎 골관절염, 퇴행성 골관절염을 완치한다는 개념이에요. 약간 완치한다는 개념. 연골도 재생시키고 통증도 줄이고 운동성도. 그래서 이게 만약에 D모드 판정 받으면 1차 치료제로 될 거고 그냥 뭐 히알루산이니 뭐니 이런 거 이제 진통제로 먹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D모드이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하고 이제 또 중복으로 또 맞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약이란 말이에요. D모드 판정 받는다는 게. 근데 D모드를 하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왜 입질이 없냐 이거야. 그 전까지 2019년 전까지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문제가 있었고 뭐 어찌고 저찌고 해서 안 됐다고 치고 임상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뭐 어찌고 저찌고 치고 그럼 임상 다 끝나고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되고 이제 미국에서 곧 조만간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아무 얘기가 없냐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빅파마에서는 돈 되는 거 다 하잖아. 여러분은 요즘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빅파마들 행보 보세요. 뭐 조금만 뭐 가능성 있어도 막 다 해가잖아. 근데 왜 안 하냐는 거지. 왜? 저는 몇 년 전부터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왜 안 하는 거지? 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 지금은 애로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면 3상까지 다 맞췄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애로를 어떻게 판권이 있는 거예요. 판권. 미국 내 판권 혹은 뭐 유럽은 임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임상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럽을 또 애로를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티슈진 뭐 하고 있냐 이거죠. 티슈진은. 그럼 좀 놔뒀다가 좀 묵혀서 더 크게 먹으려고 하는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아요. 묵혔다가 더 크게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잖아.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언제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로 연명하면서 삽니까? 이게 유상증자랑 그 전환사채 들어오는 게 우리들한테 막 엄청 좋다. 물론 회사가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거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은 주주 가치를 조금씩 갉아먹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만큼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TG중에서도 뭔가 지금 해야 된다. 예. 최소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 판권을 가져가려는 미국 빅파마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받는다. 전환사채로 투자로 받는다. 이때 한 1천억 정도 투자를 받아가지고 판권 넘길 때 뭐 조금 뭐 이렇게 뭐 한 0.1% 뭐 0.5% 정도 뭐 수수료 깎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받겠어요, 주가에. 예. 미국이든 뭐 어디든 이런 식으로 지분 투자 같은 거 받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거에 돈 문제도 해결하고 판권 문제도 다 해결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도 한 방에 해결하고. 그럼 이런 거를 하려면 영업도 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한 개도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좀 심각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더라도 고관절 같은 거 작게 애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돈 없어서 어차피 진행도 못 하고 있으면서 이런 거 진행을 해야죠. 디스크도 그렇고. 어떻게든 진행을 얘가 해야죠. 왜 그 그룹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만 이걸 하냐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또 다른 건 뭐냐면 코롱생명과학입니다. 코롱생명과학도 미치고 팔딱 뛰는 게 이 2031 요천출 신경병증 이거 일상 한 지가 언제예요? 왜 이상 안 하냐고. 결과가 좋으면 뭐 에로를 하든. 아까 부채 비율이랑 뭐 ROE 비율 보셨죠? 고영함이든 뭐든 이런 거 에로 같은 얘네는 이거 에로 하면 진짜 좋거든요.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근데 왜 안 하냐 이거지. 왜 안 하냐. 뭘 하고 있냐 대체 회사는 뭘 하고 있냐. 보세요. 이게 더 빡치는 건 뭐냐면 일본 에로 간지가 언제야. 이거 간지가 언제예요 지금. 4년 넘어가는 것 같아. 뭐 하고 있냐고요 지금.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2025년에는 돈을 어디서 마련해 와야 돼요. 뭐 제가 듣기로는 김선진 사장님께서 올해 현금 100억을 만든다. 뭐 이런 100억이 들어온다. 뭐 회사에 꽂힌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했다라는 정보가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럼 뭐 어디 보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는 이게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이 파이프라인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임상 1상을 했고 임상 1상 결과가 안 좋으면 왜 안 좋았는지 파악하고 다시 또 1상을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고 있냐라는 거지. 돈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돈을 어디서 벌어오든지 어디서 구해오든지 에로를 해서 이 파이프라인이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5년 전에만 해도 2019년도만 해도 인보사가 최고로 앞서가던 거였어요. 지금쯤 판매하고 있을 거야 아마. 아무 일 없었으면. 그래서 미국, 유럽 시장을 선점했어요. 유럽은 이제쯤 팔고 있을 때겠네요. 지금쯤이면. 네? 그러면 바이오텍에서 생산한 거 뭐 그 동안에 CGMP 승인 받아가지고 지금 납품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근데 그게 5년 동안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다른 걸 안 하고 있냐고. 대체 여기는 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냐고. 이제는 사업을 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그 전까지는 뭐 임상 투약도 안 끝나고 뭐 이것도 안 끝나고 저것도 안 끝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올해는 진짜 비즈니스 해야 됩니다. 올해는 비즈니스 해야 돼요. 비즈니스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러다가 그룹이 휘청휘청 거리겠어 지금. 이게 왜냐면 코오롱 티슈진만 돈을 줘야 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생명과학도 같이 줘야 되거든 지금. 왜? 바이오텍 지금 공장 설립해 놓은 게 완전 거기서 그 돈 먹는 하마가 돼가지고 그 유지하는 것만 돌아가야 되는데 그 공장이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지금 엄청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관련돼서 뭐 CDMO 뭐 한다고 하는데 뭐 성과가 없잖아. 그래서 진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회사에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뭐 주가야 뭐 오르겠죠. 뭐 어차피 뭐 BLA 갈 때까지 뭐 어떤 식으로든 가겠죠. 근데 그 전에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좀 더 다이나믹하고 좀 더 우리 주주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못 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안 하고 있다면 더 문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만들 내용이 없어요. 코롱생명과 코롱 티슈진. 물론 뭐 찾아서 얘기하면 하면 할 것도 많지만 올해는 2025년에는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좀 어디선가 좀 벌어오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 K였습니다.